안녕하세요. 닥터유 유태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비대칭이 아름답다입니다. 비대칭, 안면 비대칭을 많이들 고민하시더라고요. 또는 얼굴 비대칭이라고도 하죠. 네, 안면 비대칭은 그게 이제 그냥 다 하나 같지만은요, 사실은 크게 세 개로 나눠집니다. 하나가 진짜 안면 비대칭이고요. 두 번째, 치료자가 얘기하는 안면 비대칭, 요걸 치료자의 문제시라고 합니다. 세 번째가 내가 안면 비대칭이라고 하는 겁니다. 남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데 이걸 이제 나의 문제시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문제시라고 하잖아요. 문제가 있고 문제시가 있습니다. 이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를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를 무시라고 합니다. 네. 그럼 문제가 그럼 무시하라는 거냐? 그게 아니고요. 문제는 문제인데 이걸 갖다가 더 크게 보는 것, 더 많이 문제로 보는 것, 이걸 갖다가 문제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냥 문제인데 문제시하지 않는 것을 비문제시라고 하죠. 무시하지 않는 것, 이것도 이제 문제를 그대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있고 문제시가 있는데, 안면 비대칭은 이렇습니다. 진짜 안면 비대칭은 굉장히 적습니다. 사실은 전체 우리가 알고 있는 안면 비대칭의 5%가 안 되죠. 그래서 나머지가 뭐냐? 치료자가 그걸 문제시하는 게 굉장히 크고요. 또 나가 문제시하는 게 또 굉장히 큽니다. 이 둘을 합치면은 95%가 넘는 거죠. 진짜 안면 비대칭은 뭐 당연히 좌우가 비대칭인데 정말 기형에 가까울 정도로, 그러니까 보기가 정말 싫을 정도로 비대칭이 있을 때 이걸 이제 안면 비대칭이라고 하죠. 치료자의 문제시, 이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 비대칭은 아름답지 않고 비정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안면 비대칭이 있으면 또 병도 생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된다. 이 세 가지 주장이 바로 치료자의 문제시입니다. 네, 첫 번째, 비대칭은 아름답지 않고 비정상이다. 그러니까 대칭이 정상이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네, 얼굴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귀를 기준으로 한다면은 귀가 높이가 맞지 않다. 뭐 눈이 또는 눈썹이 높이가 맞지 않다. 아니면은 광대뼈가 높이가 맞지 않거나 크기가 다르다. 아니면은 코가 삐뚤어졌다. 아니면 입술이 삐뚤어졌다. 여러분들 혹시 아세요? 닥터도 입술이 삐뚤어진 거. 말할 때 보면 입술이 삐뚤어집니다. 아니면은 턱이 이게 한쪽이 더 크다. 아니면은 이 치아가 고르지 않다, 정렬이 되지 않는다. 네, 이게 이제 이런 기준을 제시를 당연히 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래서 병이 생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부정교합이라든지 턱관절의 병이라든지 아니면은 체형이 불규정해진다든지 아니면은 척추춘망증이 생긴다든지 또 골반 뒤틀림이 생긴다든지 이런 것과 연관 짓죠. 또 증세도 연관을 짓습니다. 두통, 뒷목 통증, 어깨 결림, 이런 증세. 또 기능장애, 잠을 못 잔다든지, 소화가 안 된다든지, 정력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기능장애까지 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뭘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치료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네, 치료의 최고봉은 이게 이제 하악이 있고, 이 턱이 하악이 있고, 아래쪽 턱이 있고, 윗턱이 있습니다. 이 두 개를 다 수술하는 거를 양악수술이라고 하죠. 아래쪽만 하는 걸 하악수술이라고 합니다. 수술이 아니면 이제 교정을 하죠. 치아 교정, 턱 교정, 이런 걸 하고요. 또 도수 치료라는 걸 합니다. 손을 사용해서 교정을 한다고 합니다. 또 침을 넣거나 아니면 각종 기기를 사용하고요. 어떤 분들은요, 기치료를 한다 그래요. 기치료. 손을 대지 않고 기만 가지고 에너지를 전달을 해서 치료를 한다. 이렇게 치료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게 바로 치료자의 문제시입니다. 나의 문제시는 뭘까요? 네, 나의 문제시를 이해를 하려면은 외모와 내모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외모는 남이 나를 볼 때 어떻게 느끼는가, 이걸 외모라고 하죠. 네, 내모는 뭐겠어요? 짐작이 되시죠? 내가 나를 볼 때 어떻게 느끼는가, 이게 내모입니다. 남들이 나를 볼 때 이쁘거나 그게 더 매력적이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즉 외모가 좋다고 이렇게 느끼죠. 그런데 나는 그게 치명적인 결함이고 흠이라고 느낍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내모가 떨어져 있다고 하죠.
내가 그렇게 느끼면은 그 다음부터는 인식이 바뀝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쳐다보잖아요. 나를 쳐다보는 게 이뻐서 쳐다보는 게 아니고요. 나의 결함 때문에, 비대칭 때문에 쳐다본다라고 왜곡되게 인식을 합니다. 또 누가 한마디 뭐라고 하잖아요. 너 그거 조금 삐뚤어진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거의 꽂혀버려요. 예, 생각에 꽂혀버려가지고 그 생각만 계속 하게 됩니다. 잠도 못 자고요. 맨날 며칠 갖다가 그 생각을 하게 되죠. 네, 이게 바로 나의 문제십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 세 가지 문제인데요. 대칭과 비대칭, 네, 이거를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대칭인 게 이 세상에 존재를 진짜 하나요? 네, 우리 이 사람이 대칭일 것 같죠. 네, 이게 이제 잘 따져보면요. 하나도 대칭이 아닙니다. 네, 정말 대칭인 것 같지만 대칭이 아니라는 거죠. 겉모습도 대칭이 아닐 뿐더러 속모습은 당연히 대칭이 아닙니다. 배를 한번 열어보세요. 이게 대칭인가? 이 가슴이 대칭일 것 같잖아요. 폐가 양쪽에 있으니까 대칭일 것 같잖아요. 네, 대칭이 아닙니다. 보면은요, 모양이 달라요. 심장은 더더구나 대칭이 아니고요. 콩팥도요, 모양이 비슷하게 생겼지만 모양이 다릅니다. 네, 이렇게 자연 상태에서는요, 대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 비대칭입니다. 알고 보면은요. 그러면은 대칭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대칭은 사람이 만들어낸 인위적인 개념이죠. 네, 이게 기하학에서 다 이렇게 뭐 삼각형이라든지 정사각형이라든지 이렇게 정확하게 만들어내잖아요. 이 사람이 만들어낸 것만이 진짜 대칭입니다. 이게 비슷한 게 또 뭐가 있냐면은 완전 불완전이 있어요. 이렇게 가르는 것도 인위적이죠. 자연 상태에서는 완전 불완전이 없어요. 그냥 자연 그대로 존재하는 거죠. 근데 그걸 갖다가 꼭 이건 완전이고 완전체라고 하고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죠. 아니면 그렇지 않은 거를 불완전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버리는 겁니다. 네, 그렇지 않죠. 자연에 있는 거는 모든 게 다 연속이라서 완전 불완전, 대칭, 비대칭 이런 게 사실은 없다는 거죠. 자, 대칭과 비대칭 어떤 것이 더 아름다울까요? 네, 언뜻 생각하기에는 대칭이 더 아름다울 것 같잖아요. 네, 한번 대칭을 한번 잘 보세요. 네, 대칭을 보면은 처음에는 뭐 이렇게 흔하지 않기 때문에 대칭이 이렇게 흔하지 않거든요, 사실은요. 보면은 야, 저거 참 대단하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곧 지루하게 됩니다. 네, 곧 별로 이렇게 재미가 없어요. 네, 그런데 비대칭을 한번 보세요. 희한하게요. 네, 매력적입니다. 네, 희한하게 저거는 굉장히 특별해요. 네, 잘 보세요. 그리고 말이에요. 이 세상에 예쁜 사람들 정말 한번 자세히 뜯어놓고 보세요. 전부 다 비대칭입니다. 완전 대칭은요, 정말 거의 한 사람도 없다고 봐도 됩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디자인을 할 때도요, 대칭적인 디자인이 잘 보세요. 있나? 네. 제가 아주 흔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여러분들 그 커피집 별다방 한번 가보시죠. 거기 보면은요, 옛날에 그 그릇 신화에 나오는 세이렌이라는 거를 갖다가 로고에다 새겨놨어요. 그게 이제 바닷가에서 노래를 불러가지고 선원들을 갖다 홀려가지고 이렇게 죽게 하는 그런 마녀 아니에요? 네. 그게 이제 세이렌인데, 사이렌이라고, 이제 영어로는 사이렌이라고 하죠. 그걸 갖다가 이제 로고에다 그려놨습니다. 네. 근데 처음에 만들었을 때요, 네, 그게 대칭적으로 만들었어요. 얼굴을 갖다가. 잘 보세요. 지금은 비대칭입니다. 네, 왜 그럴까요? 네, 대칭이 보기 싫고 비대칭이 더 예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는 거죠. 디자인을 보시면요, 대칭적인 게 거의 없습니다. 대칭은요, 굉장히 지루하게 만듭니다. 거의 다가 비대칭이고요. 심지어는요, 저 닥터 유와 함께, 그러니까 글자로 쓸 때는 이제 좌우 U자가 대칭이잖아요. 혹시 여러분들이 저희 병원이나 와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디자인할 때요, U자의 그 올라가는 쪽이 약간 더 높습니다. 저도 비대칭을 했거든요. 잘 보세요. 아름답고 멋진 것은 비대칭입니다. 자, 어찌됐든, 네. 그래서 안면 비대칭 완치 훈련을 해볼까요? 네. 첫 번째는 당연히 증세부터 해결을 해야 됩니다. 내가 아픈데 증상이 있는데 뭘 훈련을 하겠어요? 네. 그래서 뭐 머리가 아프다, 두통이 있다, 뭐 턱이 아프다 그러면은 당연히 완치 훈련을 하시면 됩니다. 뭐부터 시작하시라고요? 네, 내 몸망 회복 훈련부터 시작하셔서 완치 훈련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요, 자세 훈련입니다. 아까 이제 체형이 만약에 이렇게 뭐 몸 전체가 굽어졌다 그러면 전체가 얼굴도 굽어지는 거죠. 이거 세우려고 그래도 굽어지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자세를 이제 바르게 갖는 훈련,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모두 세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요. 첫 번째 앉기 자세, 두 번째 걷기 자세, 세 번째가 안 눕기입니다. 네, 안 눕기가 이게 자세 훈련인데요. 네, 앉기 자세는요, 여러분들 혹시 이미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앉을 때요, 물론 이제 제 등받이가 있긴 해요. 그런데 제가 등받이에다가 등을 기대지 않습니다. 네, 사실 그건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그게 아니라요, 엉덩이를 뒤에다 갖다 붙입니다. 앉을 때마다. 네, 그러니까 소파에 앉으면 어떻게 돼요? 되게 소파에는 이제 등을 기대게 되잖아요. 그럼 엉덩이는 어떻게 돼요?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나쁜 자세거든요. 그러면 몸이 기울게 돼요. 네, 물론 이렇게 앞으로 밀려도 나오지만은 이게 기울리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엉덩이만 한번 붙여보세요. 뒤로 딱. 네, 딱 붙이면은요, 뭐 등을 댔던 안 댔던 이게 곧주 서게 돼요. 한번 해보세요. 네, 이게 앉기 자세 훈련입니다. 두 번째가 걷기 자세 훈련입니다. 걷기 자세 훈련은요, 모두 세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네, 첫 번째는 시선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이렇게 정면으로 똑바로 쳐다보고 있잖아요. 근데 걸을 때는요, 정면에서 약간 위, 네, 이 방향을 바꾸시면 안 돼요. 내가 가는 방향에서 약간 위를 쳐다보고 그 시선을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걷는 사람들 보세요. 전부 다 땅을 보거나, 네, 들번 하거나, 땅을 보거나, 아니면은 휴대폰을 보고 갑니다. 이게 정말 나쁜 자세거든요. 몸이 자꾸 삐뚤어집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시선이고요. 두 번째가 느리게입니다. 느리게. 빨리 걷지 마시라는 거죠. 이 빨리 걸으면은요, 이 자세가 자꾸 삐뚤어집니다. 느리게 걸어보세요. 세 번째가 이제 중요한 훈련인데, 동작을 크게입니다. 네, 동작을 크게라는 게 걸을 때는 뭐를 해요? 네, 다리를 쓰고 팔을 씁니다. 근데 팔을 안 쓰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팔을 갖다가 뭐 백을 들고 다니다든지 아니면 한 손에 스마트폰을 들고 다녀서 스마트폰을 보고 다니니까 움직이지 않잖아요.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동작을 크게 하세요. 손동작이건 팔동작이건. 그래서 무릎도 크게 올리시고요. 팔도 크게 저으시라는 거예요. 팔도 크게. 네, 그러면 처음에는 굉장히 어눌하죠. 네, 안 하시던 분들이 그렇게 하면 되게 어눌합니다. 남들이 보기에도 되게 이상하잖아요. 근데 자꾸 그렇게 연습을 해보세요. 뭐, 남이 안 보는 데서 처음에 그렇게 연습을 해보시고요. 이제 자꾸 이렇게 해보시다 보면은 한 열심히만 하시면요. 제대로만 하시면 1, 2주면은요. 굉장히 편해집니다. 그리고 남이 보기에도 돼요. 어떤 모습인 것 같아요? 모습으로 보일 것 같아요? 모델이 걷는 것 같이 보이게 됩니다. 네, 걸을 때는 걷는 데 집중하시고요. 세 번째가 안 눕기입니다. 그러면 눕기가 어떤 거냐? 과거에는 눕는 게 자는 거였는데요. 요새는 눕는 게 자는 게 아니고 눕는 게 생활하는 거더라고요. 누워서 뭐 온갖 것들을 해요. 뭐 책을 보든지 TV를 보든지 아니면은 제일 많이 하는 게 요새는 스마트폰이죠. 네, 그러든지 아니면은 밥을 먹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네, 뭘 하여튼 먹어요. 네, 전화를 하거나 굉장히 나쁜 자세가 나옵니다. 먼저 몸이 삐뚤어져요. 그래서 눕는 거는 언제만 누워요? 생활은요, 모든 활동은 앉아서 하던가 서서 하던가, 앉아서 할 때는 엉덩이를 붙여서 이렇게 해보세요. 네, 자세가 아주 바르게 되고요. 누워서 생활하는 분들은 자세가 삐뚤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 훈련은 뭘까요? 혹시라도 내가 안면 비대증을 계속 진행시키는 원인이 있다. 그럼 그거는 해결을 해야 되겠죠. 네, 어떤 게 그럴까요? 네, 한쪽으로 씻기. 네, 그러면 당연히 그쪽 턱이 더 커지겠죠. 한쪽으로 괴기, 앉았을 때 이렇게, 네, 이렇게 갠다. 네, 이렇게 겠다가 또 이렇게 겠다 그러면 괜찮을 텐데 한쪽만 계속 괴고 있잖아요. 성인이 되면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데 어렸을 때 자꾸 그런 버릇이 있으면은, 그런 습관이 있으면은 턱이, 얼굴이 삐뚤어집니다. 네, 그래서 턱을 한쪽으로 괴지 않기.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스마트폰 보기입니다. 스마트폰은 정말 해가 많습니다. 네, 이게 즐거움을 주고 뭐 그렇긴 하겠지만은 정말 해가 많거든요. 뒷목 통증도 일으키고요. 네, 많은 해가 되는데 눈도 혹사를 하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또 안면 비대증을 일으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보는 자세가 이게 좋지가 않거든요. 네, 이렇게 보거나 또 숙여 보거나 이게 좋지가 않습니다. 닥터유도 이제 굉장히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제가 이런 강의를 할 때도 사용을 하잖아요. 그럴 때 저는 이거 말씀드렸나요? 네, 이렇게 뒤에다 고리가 있어가지고 항상 거의 다 눈높이를 맞춥니다. 그럼 한 손으로 쓸 수 있거든요. 두 손으로 하면은 자꾸 이렇게 숙이게 되죠. 근데 한 손으로 하면은 올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스마트폰은 적게 쓰거나 가급적이면은 눈높이를 맞춰서 사용을 하시거나 하면 됩니다. 그 외에도요, 얼굴이 부었다 내렸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부었다 빠졌다 하면서 비대칭이 일어납니다.
네, 이거는 뭐 때문에 그런다고요? 만성 탈수 때문에. 그래서 물 2리터 더 마시기. 또 다이어트도 안면 비대칭이 원인이 됩니다. 쪘다 뺐다 하면서 어떻게 돼요? 네, 이게 고루 분포가 안 되고 비대칭적으로 분포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지 마시고 뭘 하시라고요? 딱 한 번에 감량 다지기 훈련. 이렇게 하시면은 안면 비대칭이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네, 이제 하나 남았죠? 뭘 하시면 되겠어요? 나의 결함과 흠을 나의 매력으로, 예,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네, 이것은 정말 마음가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한순간에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어떻게 합니까? 감추지 않고 드러내기입니다. 네, 이제부터는 내가 어떻게 하든지 이 비대칭을 갖다 감추려고 그랬잖아요. 뭐 머리로 감추든지 뭐 화장으로 감추든지 했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오히려 봐라. 네, 이렇게 드러내시라는 거죠. 누가 뭐라 그래도 나 여기 좀 비대칭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네, 뻐기거나 자랑하기입니다. 야, 이건 나만의 특별한 매력이야. 너는 없지? 아무도 갖고 있지 않는 나만의 특별함이야. 라고 자랑을 하고 뻐기는 거죠. 네, 이런 이제 태도를 갖는 겁니다. 속으로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누가 이렇게 뭐 손을 댄 얼굴을 갖고 오면은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너는 양식이지, 나는 자연산이야.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나의 비대칭을 사용해서 나의 결함을 사용해서 꾸미기입니다. 꾸미기. 네, 그래서 그걸 잘 살려보세요. 조금만 이렇게 어떻게 꾸미잖아요. 저는 뭐 정확하게 어떻게 꾸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성들은 참 잘하시더라고요. 잘 꾸며보세요. 뭐 머리라든지 뭐 눈썹이라든지 하여튼 어떻게 꾸며보시면은요 정말로 더 예뻐집니다. 네, 그게 결함이 아니고 더 매력이 되는 거죠. 정말 이 세상에 예쁘다는 사람들 한번 봐보세요. 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비대칭인데 잘 꾸며서 정말 아름다워지는 거거든요. 네, 이제 결함이 아니다라는 걸 아셨죠? 네, 안면 비대칭은요 나만 갖고 있고 나만의 특별한 매력입니다. 이제부터 많이 즐기시고요, 그리고 자랑하세요.